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30일 토요일입니다. 7월의 마지막 토요일이네요. 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연장 이종혁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이 한참 휴가 시즌이죠. 예, 휴가가 한참 시작이 됐죠. 요번 주부터. 다음 주하고 광복절 그때까지, 연휴 때까지 휴가가, 직장인들은 특히 거의 휴가가 다 이때 몰렸어요. 그래서 많이들 가실 텐데, 지금도 아마 휴가지로 출발하시는 분, 근데 이건 물론 서울 기준이에요. 서울 기준인데, 남쪽은 또 지금 태풍이 살짝 비경하는 태풍 때문에 비도 오고 막 이런다는 일기예보를 어저께 봤었는데, 오늘 서울 기준으로는 날씨가 이렇게 하늘이 어떤 하늘에 느끼냐면, 여러분들 그 태평양 같은 데 있죠. 태평양에 가면, 이런 섬들 가면 그런 하늘 꼭 마치 그런 하늘이래 가지고, 야, 오늘 휴가들 가시거나 이런 분들은 기분 좋겠다. 아주 그런 부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휴가들 가까운 데라도 이렇게 나가시면서 새롭게 또 리플레싱 하는 것도 하나의 삶의 지혜니까요. 이럴 때 또 한 번씩 콧바람도 콧바람 하기엔 좀 덥다. 그죠? 그래도 여러분들 어쨌거나 좀 날씨 이렇게 좋을 때 이런 하늘, 참 요즘 옛날에는 이런 하늘 보는 게 너무너무 쉬웠는데, 이제 한 1, 2년, 몇 년 전부터는 이런 하늘 보는 게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도 좀 덥지만 물론 시원한 발이라도 어디 담그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항상 생방송 시간 중에 전화 받고 있습니다. 02786-1022, 1023 무료 문자 023-3366-888 열려 있고요. 그리고 생방송 시간 중에 전화 오신 분 중에 2분, 무료 문자에서 1분 상품 드리고 있죠. 어떤 분 되셨나요? 3095님 되셨고요. 3095님, 1370님, 그리고 8007님 되셨네요. 축하드리고요. 역시 집으로 배달될 겁니다. 오늘도 역시 상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화를 주셔야지만 저하고 통화를 하시면서 그중에 또 뽑혀서 상품도 받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또 준비한 이야기들이 혹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면 여러분들한테 또 많은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지금부터 전화를 주셔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잠시 후에 전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지금부터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입니다. 전화 주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시죠? 네, 그래요. 어디서 누구세요? 저는 여기 수원에 사는 용택이 아빠예요. 용택이 아버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용택이 아버님 주식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10년 전에 하다가 이제 좀 접어도 금년 1월 달에 본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금년 1월부터 그럼 한 7개월 정도 되셨네? 네, 본격적으로. 예. 그래요.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한 60대? 70대 중반이에요. 아이고, 근데 목소리는 한 60대 같이 들렸어요. 그래서 네. 일단 우리 용택이 아버님 7개월 정도 되셨고 70대 중반이세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제가 아스플러. 매수가 얼마야? 아스플러 28,200원에 80%를 갖고 있어요. 많이 갖고 있네요. 네. 또 있나요? 네? 또 있어요? 아니면 요거 하나? 한국우주항공을 갖다가 49,800원에 20%요. 예. 이렇게 두 개가 되겠네요? 100%니까? 네. 그래요. 이 중에 보나마나 아스플로겠네요. 왜냐면 80%나 들고 계시고. 그렇죠. 그래요. 근데 우리 먼저 주식을 10년을 오랫동안 하셨으면, 그죠? 또 오늘 상담이 틀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주식을 7개월밖에 본격적으로 한 건 안 되셨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제 방송을 보실 때 잘 보셔야 되는 게, 어떤 분한테는 어떤 종목을 그나마 좀 좋게 얘기할 때도 있는데, 어떤 분한테는 같은 건데 나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건 왜냐면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한테 물론 어떤 상황이 되면 교육도 시켜드리려고 하지만, 제일 먼저는 지금 전화하신 시청자분한테 맞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주식 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용택이 아버님이 주식하신 지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일단은 아스플로란 주식을 일단은 80%나 사셨어요. 80%.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비중을 함부로 너무 많이 하는 거는 물론 개인들이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맞습니다라고 많이 말을 해요. 실은 개인들은 네. 분산 투자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자면 분산 투자로 해서 큰 돈을 모은 사람은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한테. 그건 네. 뭐 만고불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누구누구 이름 대면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투자자들도 보면은 돈을 어느 정도 키울 때까지는 거의 집중 투자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번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 저하고 뭐 논쟁거리 자체가 안 되니까 그건 논쟁을 하실 필요도 없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분들이 집중 투자를 하는 거 집중 투자해서 번데 이것만을 기억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집중 투자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 집중 투자는 반대로 자살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7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80%를 사신다는 거는 그러면 지금 용택이 아버님이 전 지금 용택이 아버님 실력을 전혀 몰라요. 그죠? 근데 아스플로를 80%나 사셨어요. 그죠? 그럼 용택이 네. 아버님은 지금 어느 정도의 실력이 되셔야 되냐면 저하고 아스플로에 대한 얘기를 여러 가지를 나누면서 저를 설득시킬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셔야 돼요. 네. 그 정도 되세요? 네. 저를 설득시킬 수 있으셔요? 그럼 제가 반대로 제가 이따가 용택이 아버님한테 막 이런 질문을 반대로 전 이거 설득을 안 당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그럼 그거에 대한 대답을 다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이걸 산 동기는요. 네. 그 아스플러의 그 CEO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네. 그 회사 제품을 소개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부로부터 정책자금 400억 원을 갖다가 지원받고 또 이 아스플러가 일본에서 초기에는 기술 도입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일본에서 이 회사 제품을 수입하고 미국에도 공장을 세우고 무엇보다도 정부로부터 400억 원을 지원을 받았대요. 이게 네. 굉장히 믿음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70% 사다가 나중에 10% 더 추가를 했어요. 근데 선생님 죄송한데 정부한테 400억 받는 게 그렇게 그 주식에 있어서 절대적인 건가요? 물량 그거 몰랐어요. 네. 국가는요 돈이 되게 생각보다 많아요. 뭐 예산 줄인다 그래도 국가 많아서요. 뭐 어떤 투자하는데 뭐 몇백억 뭐 이렇게 주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 회사들의 그래요? 주가는 모두 다 좋겠네요. 왜냐면 제가 용택이 아버님을 그거 하려는 게 아니라 용택이 아버님의 제가 좀 전에도 그랬잖아요. 저를 설득시켜야 돼요. 왜냐면 80%면 용택이 아버님이 쉽게 말하면 여기서 승부를 건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로 좋은 주식이면 7개월밖에 안 되신 분이 더군다나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많이 이 회사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반론하는 거에 대해서 다 설득을 시킬 수 있을 만큼의 저는 실력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 지금 있는 그대로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400억 정도면 나라에서 투자해 주는 것 중에 굉장히 별로 안 많은 거예요. 훨씬 많이 투자하는 회사들은 훨씬 많아요. 어떤 산업들에 대해서 무슨 뭐 선도 기업이니 뭘로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기업들의 주가 중에 막 엉망인 회사들 많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걸로만은 용택이 아버님의 말이 지금 저게 안 되는데? 성립이 안 되는데? 400억 가지고 그리고 뭐 CEO가 뭐 일본에 그거 했다 이제 일본이 기술 가져간다? 그런 거는 소부장 중에도 꽤 있어요. 그럼 이 회사 자체만에 아주 굉장한 그게 있을까라는 거를 저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왜냐면 용택이 아버님 주식을 특히나 제대로 처음 뭐 7개월밖에 이제 안 하셨으니까 주식이라는 거 자체를 제가 봤을 때 전 주식 함부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시작할 때 이렇게 주식 막 너무 집중 투자하고 이러는 분들 보면은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을 해요. 이거는 이 칼날의 양면 같은 곳이라서 이 아스플로라는 회사 자체가 혹시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선생님? 용택이 의원님 혹시 아스플로라는 회사 뭐 하는 회사예요? 그 반도체 소재, 그 가스, 그 반도체 소재. 예, 맞아요. 소재 중에. 가스에 뭐예요? 그 부품 만드는 회사예요. 그 혹시 어떤 부품인지 아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아시면 아시고 모르시면 괜찮아요. 뭐 지금부터 저하고 이야기 나누면 되니까.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품.
혹시 죄송한데 그 전화기 소리를요 거의 그러니까 TV 소리를 안 나게 아예 줄여버리시고 얘기하면 저 대하기가 편해요. 그냥 전화로만 하면은 TV 소리를 아예 내지 말고. 예. 혹시 이 회사가 반도체 중에 이거 뭐 가스 이건데 뭘까? 라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 아스플로라는 회사가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근데 저도 아스플로라는 회사를 솔직히 나쁘게는 안 봐요. 나쁘게는 안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를 굉장히 80%나 가져갈 만큼 좋은 회사가 전 솔직히 그냥 퀘스천이에요. 왜 그러냐면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제 얘기를 그럼 지금부터 들어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 회사는 쉽게 말하면 반도체에서 가스를 쓸 때 가스가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 대고 가스 푹 하고 붑니까? 그러지 않겠죠? 가스는 어떻게 써요? 여러분들 우리 가스 집에서도 가스 사고 많이 나잖아요. 가스 사고 뭐에서 나요? 가스 밸브나 배관에서 새서 그게 가스 폭발로 이어지죠. 시청자 여러분들 그런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끔씩 그 가스 뭐 사고 나면 거의 다 거니까. 말 그대로 이 회사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그 반도체에서 공정에 가스들이 들어가잖아요. 무슨 뭐 특수가스들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가스들이 들어가려면 라인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밸브, 파이프 이런 게 이 회사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 회사에 이 가스 밸브 뭐 이런 게 물론 뭐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회사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굉장히 필요한 회사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왜냐면 물론 특수가스니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가서 세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하는 건 이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 안에 들어가는 무슨 가스들 같이 그렇게 세밀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왜냐면 이게 밸브나 튜브 같은 건데 이게 얼마나 뭐 과학적이면 얼마나 과학적일까요, 선생님?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전 좀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래요? 네. 예, 이게 선생님 가스 밸브나 예를 들어서 밸브나 튜브가 과학적이면 얼마나 과학적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세계적인 뭐 독보적 기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는요, 선생님 죄송한데 회사들 CEO나 회사들 탐방 가보잖아요. 다 독보적이라 그래요, 자기네들. 그래요? 예, 그런 말은 아예 그냥 솔직히 전 얘기할게요. 전 그런 말 하면 그냥 예, 그냥 그러고 귀 닫아버려요. 왜냐면 자기 회사들 그렇게 말하는 CEO들 보면 제가 흔히 그런 말 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 말대로 되면 우리나라는요 지금 미국보다 더 선진국이에요. 왜냐면 탐방 다니면 다 우리나라 회사들 곧 뭐 엄청난 뭐가 돼서 다 그렇게 될 것 같이들 얘기해요. 그래서 그 얘기로 진짜 종합해 보잖아요. 진짜 이건 제가 뭐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선진국 돼 있어요 지금. 그 말대로 되면 다. 그래서 그런 말들은 선생님 죄송한데 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일단은 어느 정도 반을 접고 들어야지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들으시면 저는 그건 좀 주식할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세요, 선생님. 그거는 네. 좀 선생님 고쳐 다시 마인드를 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네. 이 회사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튜브 같은 거 전 이 회사를 특히나 관심 있게 제가 한번 봤던 이유가 왜냐면 이 회사 주가가 과연 올라올까? 근데 전 솔직히 말하자면 이 회사 주가 못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못 올라오는 게 지금 되는데 제가 왜 그랬냐면 이 회사가 혹시 수요 예측하고 할 때 이 회사가 기사에 그때 한두 번 난 거 선생님 모르시죠? 아세요? 잘 모르세요? 모르는데. 예. 이 회사가 수요 예측하고 할 때 그때 우리나라 기록을 세웠어요. 2000대 1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매력이 없는 건 아닌데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퀘스천 달았다는 게 뭐냐면 좀 전에도 말했잖아. 우리나라에서 수요 예측 다른 많은 기업들이 수요 예측을 하는데 그 수요 예측하는데 넘버원 2000대 1을 넘는 거였어. 그 정도로 이 회사가 대단해? 그러고 저는 진짜 너무너무 제 스스로한테 혼란이 났어요. 이 회사가 그렇게 엄청난 회사야? 아닐 텐데? 그럼 이 회사가 상장하고 막 이럴 때 막 2000대 1이 넘고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면 이 회사는 상장하고 나면 그럼 주가가 날아가겠네?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거든? 그래서 제가 이 회사를 일부러 지켜봤어요. 왜? 저도 제 스스로가 제가 생각한 게 맞나 틀리나 확인하고 싶었어. 만약에 이 회사가 진짜 2000대 1에서 어마어마하게 그런 대단한 회사면 이 회사는 상장하고 날아가겠지. 어느 정도. 근데 제 예상대로 이 회사는 전혀 상장하고 힘을 못 쓰더라고요. 왜냐? 제가 좀 전에도 말했죠. 과연 이 회사가 물론 기술력도 있고 뭣도 있어. 그런데 그렇다고 이 회사가 그럴 정도의 회사일까? 반도체에 있어서? 저는 솔직히 지금도 그게 퀘스천이에요. 이 회사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 회사 요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요번 달 들어서 잠깐 반짝했었어요. 혹시 선생님 요번 달에 이거 왜 반짝했는지는 아세요? 제가 구입하고 보니까 뭐 무상증자 한다고 맞아요, 선생님. 맞아요. 요번에 1대2 무상증자 발표했었죠. 선생님 하고 나서. 네. 그래서 잠깐 반짝했죠. 그죠?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자리를 잡았는데 여러분들 무상증자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주하고 저저번 주에 계속 기업 2개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상담하면서. 여러분들 아실 네. 거예요. 전 듣도 못한 1대9, 1대8 무상증자했던, 노터스라는 회사.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노터스라는 회사 한번 보세요. 노터스나 조강 ILI 제가 저번 주에 그거 했었잖아요. 그죠? 노터스라는 회사하고 보세요. 조강 ILI라는 회사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왜냐? 제가 조강 ILI도 한번 볼게요. 조강 ILI. 조강 ILI도 한번 볼게요. 조강 ILI도 보시다시피 계속 내려오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 저번 주에 방송하면서 뭐라 그랬던지 기억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조강 IL 하면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못 믿겠으면 뭐 저번 주 거 다시 보세요. 제가 100% 갭매우로 내려올 거라 그랬죠? 이런 회사는. 보세요. 금, 목, 수, 화, 월. 요 날이었어요. 요거 끝나고 상담한 거예요. 요거 끝나고, 요건 없었어요. 여기서 상담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저번 주에 분명히 그랬죠. 이 회사 내려올 거라고. 갭매꾸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회사가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으면 되는데 저는 이거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이걸 제 생각을 뭐라 그러지 마시고 시청자 여러분들 뭐 이거 갖고 계신 분들도 전 그냥 이 회사를 안 좋게 보니까 안 좋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뭐냐면 안 좋은 회사가 말도 안 되는 거를 무상증자라면 여러분들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이건 분명히 안 좋은 거야.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해. 근데 반대로 보세요. 아스플로는 1대2 무상증자. 이 회사는 1대2 무상증자, 이 회사는 1대2 무상증자 할만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할만한 회사가 하는 거와 제 기준으로 할만하지 않은 회사가 하는 건 이렇게 틀리다는 거야. 제가 이거를 지금 무상증자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 대부분 주식하는 분들 보면 무상증자 하면 무조건 주식 좋을 거라고 봐. 근데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그건 오히려 올라가면 무조건 팔아야 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오히려 그걸 이용당하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뭐야? 그냥 주식 아무거나 그냥 무조건 막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맞아요. 전적으로 따지면 올라가면 되지. 근데 100% 그렇게 뻑하면 올라가는 걸 어떻게 구합니까? 그거 못 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게 이 회사 같은 경우에 1대2 무상증자를 해서 이렇게 약간의 피레침을 쏟고 그냥 다시 지자리를 보이지만 그래도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1대2 무상증자가 무리한 증자가 아니야. 제가 그래서 지금 요거를 꼭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무리한 무상증자와 무리하지 않은 무상증자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매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매력이 있어요. 나름대로는. 왜? 어차피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 공정이 미세화되고 있잖아요. 계속. 그러면 배관을 새로 깔아야 돼요. 가스 배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특수 가스 배관. 그래서 그런 매력들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용택이 아버님이 헷갈려 하시면 안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 이 회사가 그럼 이만장은 매력이 아예 없다는 거야? 근데 제가 봤을 때 매력이 없진 않겠지만 80%나 들고 갈 만큼의 그렇게 막 엄청나고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일까는 퀘스천이라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용택이 아버님?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용택이 아버님 이거 80% 가져가시는 거는 용택이 아버님 실력에 조금 버거우세요. 그래서 제가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용택이 아버님 돈 버는 것도 중요한데 용택이 아버님 이제 70 중반까지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네. 옆에서 주변 친구 중에 막 굵직굵직하게 막 이렇게 살다가 망하시거나 막 잘못되시고 먼저 가시는 분들도 보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길게 이렇게 오래오래 잘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살아남으시는 게 그게 진짜 더 결국 성공한 삶 아닐까? 전 그렇게 보거든요. 주식도 똑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위험스럽게 하시는 거는 아직 그러시기에는 여러 가지 재반 여건이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요거는 한 20%나 30% 정도만 가져가시고 한 20% 정도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60%는 현금화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뭔 말씀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러지 않으면 요거는 고생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예요. 한국항공우주도 이거 지금은 4만 5만 원 정도 사셨는데 지금 수익은 나시는데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방산주들이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있어야 왜 그런지는 아실 거예요. 워낙 방산주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책적인 주식이에요. 그래서 워낙 뭐 정상 간에 무슨 뭐 정상회담하고 수출길이 열리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방산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났어요. 이게 방산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 방산이 좀 그걸 벗어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방산이 요즘 많이 올라오는 거 인정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올라왔을 때 사면 당합니다. 주식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방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미친 사람 소리 들어요. 야, 쟤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거의 제 말이 다 맞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긴 얘기 안 할게요. 시청자 여러분들 살고 싶으시면 이렇게 했을 때 들어가서 조금 먹겠다고 덤비시다가 여러분들 잘못되면 가시니까 웬만하면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주식이라는 건 그래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 오래 사세요. 그래요 때문에 이거 주식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올라가더라도 여러분들이 먹을 자리가 생각보다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산이 나빠 아니에요. 방산 이제 새로운 환경으로 조성이 돼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계속 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건 웬만하면 빨리 이익 실현 한번 해주시는 쪽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두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용택이 아버님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단계 주식 민원 처리만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오늘 지금 휴가 시즌이라서 아마 여러분들 생방송을 못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유튜브로 보시거나 이런 분들도 많을 텐데 열심히 하여튼 보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꼭 저는 제가 말한 건 말한 거 그리고 안 한 건 안 한 거라고 얘기해서 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딴말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전 제가 잘한 거는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제가 못한 거는 전 제가 못했다고 얘기하고 실수한 건 실수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또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러고 싶고요. 제가 저번 주에 분당에서 강의를 했잖아요. 그죠? 분당에서 강의했는데 제가 미리 뭐 몇 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거기가 수용하는 인원보다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정말 제가 아마 제 강의 역사상 처음이었을 겁니다. 강의가 거의 한 20분이 딜레이가 돼서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급하게 빨리 그 밑에 있는 세미나실을 구해가지고 그걸 유튜브로 또 이원으로 연결을 해서 하는 바람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그날 분당 오신 분들한테. 저도 역사상 처음이에요. 이런 점. 그래서 저도 강의하기가 너무 힘들었고 여러 가지로 다 너무 힘들었는데 오신 분들도 너무 제가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오는 사람들의 인원수에 대한 파악이 잘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강의장을 그렇게 대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대관하면 되잖아요. 근데 요즘 토요일 대관이나 이런 게 특히나 어렵고요. 예. 그리고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경제나 이런 쪽 관련으로 해서 좀 대관을 잘 안 해주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거기도 어렵게 구한 건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이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더 훨씬 많이 와주셔서 근데 개인적으로는 감사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너무 불편함을 드려서 정말 제가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다음부터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네, 여기 아산에 사는 김정순이에요. 김정수님. 네, 연세가? 내일 모레면 70이에요. 네, 주식 경력은? 네? 주식은 얼마나 하셨어요? 1년 남은. 1년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정수님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스톤브리지 벤처스. 스톤브리지 벤처스요? 예. 매수가 얼마요? 6,320원에 10%. 예, 10%. 예. 네, 버만 퓨얼셀 예. 33,100원에 20%. 예. M 플러스 예. M 플러스 16,800원에 30%. 30%. 예. 또 있나요? M 플러스. 예, M 플러스 3개인가요?
아니요, 또 있어요. 예, 뭔지 좀 빨리 불러주시겠어요? 시간 때문에. SDN. SDN 매수가 얼마요? 네, 2,550원에 20%요. 알겠습니다. 그 4개인가요? 예, 그래요. 일단은 먼저 이 반장한테 제일 궁금하신 거는 어떤 부분을 제일 묻고 싶으세요? 사실은 네. 굉장히 많은데요. 종목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그냥 이것만 골랐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일단은 주식이 굉장히 많으시면은 주식해서 돈 벌 수 없습니다. 아니. 내 말은 종목이. 그러니까 종목이 많으면 돈 못 법니다, 개인은. 그러니까 내가 산 게 아니고 많다고요. 아, 종목이 많아요? 내가 산 게 많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깔려있는 종목이 많아가지고 되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그래요. 그러셨어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그럼 묻고 싶은 게 어떤 거예요? 지금 저기 SDN하고 또 저기 범한 표세. 버만 포어셀, 스톤브리지 벤처스. 지금 제가 계좌 상태를 이렇게 지금 제가 쭉 보고 있거든요, 일부러. 뭐가 궁금하실까? 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왜 비중이 제일 많은 거는 안 궁금하세요? 비중 많은 게 30% 예. 엠플러스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더 지금 궁금한. 근데 지금 종목들이 보면은 네. 혹시 이 종목 자기가 고르셨어요? 아니요, 방송에서 저는 저기 권유해 주는 거 저도 초보거든요.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1년 되셨다며. 네? 1년 되셨다며요. 1년은 됐지만은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고 저는 주식이라는 거는 그냥 예금처럼 사서 들고 있으면은 저절로 올라가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은 돈이 불어나는 줄로 생각했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주식 그거 큰일 나요. 그랬다가. 네, 제가 잘 몰라가지고. 주식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네. 네. 이거 하다 보니까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맞아요. 사고팔고 더 잘해야 되고, 기술도 많이 들어가고, 이거 장난 아니던데요.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지금 비중 제일 많이 전 솔직히 M 플러스를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고 M 플러스 왜냐면 제가 이게 M 플러스가 개인들이 지금 당하기 딱 좋거든요. 실은. 그래서 제가 비중도 많으시길래 이거를 왜 그랬을까라는 게 전 솔직히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다른 애들은 뭐 신규 상장에서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이해가 되는데 M 플러스는 분명히 이거는 개인들이 지금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똑같이 실수하실 것 같아서 저는 솔직히 M 플러스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설명드리기 낫겠다라고. 예. 그래서 제가 종목을 왜 어떻게 고르셨어요라고 했던 이유가 제일 비중도 많고 해서. 근데 혹시 이거 M 플러스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알고 사셨어요? 저 살 때는 알고 샀는데, 예. 설명도 듣고 알고 샀는데, 이제 좀 됐거든요. 산지. 그러니까, 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잊어먹었어요. 산지 얼마나 됐다는 건 얼마나 되셨어요, 대략? 왜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서.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몇 달 된 것 같아요. 몇 달이요? 예. 그럼 주가가 올랐다 빠져. 제가 왜 이걸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간 교육을 시켜드릴 부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M 플러스라는 게 여러분들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 이거 2차 전지 관련주예요. 네. 근데 이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이게 얘네가 파우치형 그 조립 공정 장비 해주는 애들이거든요. 만들어주는 애들이거든요. 네. 혹시 2차 전지에서 파우치형이라고 들어보셨죠? 글쎄요, 잘. 못 들어보셨어요? 2차 전지 중에 보면 뭐 파우치형, 원형, 뭐 각형 막 이렇게 돼서 네, 그런 거 네. 들어보셨을까? 그냥 파우치는 말 그대로 우리 어머님들이 파우치 들고 다니는 가방들 보면은 딱딱하지 않잖아요. 뭐 천으로 돼 있거나 뭘로 돼 있잖아요. 흐물흐물하게 여러 가지. 그래서 파우치형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네가 파우치형인데 파우치형이다 보니까 얘네가 SK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SK온이잖아요. 그 SK 이노베이션 쪽으로 얘네가 주로 다 매출을 뽑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SK 이노베이션 여러분 아시다. SK온은 파우치형을 하겠다고 계속 그러고 있다고 발표했잖아요. 얼마 전에도. 근데 걔네들이 파우치형을 하는 건 파우치형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다른 걸로 가기에는 쉽게 말하면 다른 거는 걔네가 이미 기술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봐요. SK 이노베이션에. 다른 거는 이미 걔네가 승부를 걸기에 늦었기 때문에 워낙 후발주자였잖아요. 삼성 SDI
그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걔네들 이 세 개 중에 제일 후발주자가 SK였잖아요. 2차 전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어차피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지금 다른 애들을 쫓아가기가 또 힘들어 다른 걸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그럼 그냥 여기서 이걸 한번 해볼게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분명한 건 파우치형은요, 문제점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제가 뭐 방송에서 전에 이 파우치형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화재 위험성이나 이거는 파우치형으로 줄이기가 어려워요. 그건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파우치형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가격 경쟁력도 이제 좀 있으면 잃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파우치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2차 전지 관련주들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생각을 잘 하라는 게 왜 그러냐면 혹시 오늘도 여러분들 기사들 보시면 나왔을 거예요. 그 전기차, 2차 전지는 무조건 전기차에서 써요. 제일 많이.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때문에 2차 전지가 컸다. 이거는 아시죠?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2차 전지가 솔직히 환경 때문에 타는 것도 있지만 2차 전지가 연료비라든지 이런 게 싸고 뭐 이래서 그리고 국가에서 보조금 많이 줘서 그렇죠. 자동차 살 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신 분들 많거든요. 주변에 보면 거의 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국가에서 보조금을 안 줍니다. 점점. 이제 뭐 거의 다 없애고 있는데 지금 외국도 다 없애고 있어요. 전기차 보조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전기 어때요? 비싸요? 이제 싸요? 비싸다고요?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물가 따라서 올라가지 않나요? 우리나라 선진국 치고 전기료 되게 싼 나라입니다. 그래, 예, 맞아요. 그거 아세요? 예.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알 건 알아야 되는 게 국가한테 고마워야 할 건 고마워야 돼요. 여러분들 전기료라든지 뭐 이런 거 사실상 이런 공공요금 우리나라 굉장히 싼 나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외국에 가보세요. 전기 못 써요. 우리나라 쓰듯이. 그거는 여러분들 인정해줘. 그러니까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잘한 거. 이거는 뭐 솔직히 국가한테 굉장히 우리가 물론 세금 가지고 뭐 하겠지만 다른 나라도 그럼 뭐 세금 가지고 하지 뭐 그럼 세금 안 걷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고마워할 건 고마워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기료 굉장히 싸게 쓰신 거예요. 근데 외국에 가면 전기료 엄청 비쌉니다. 근데 이제 그 전기료 자체도 지금 오늘도 기사 떴을 거예요. 전기차 충전하는데 전기료 올립니다. 네. 그러면은 전기차에 대한 메리트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리트가 점점 생길까요? 떨어질까요? 조금이라도. 떨어지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더군다나 파우치형은 문제가 뭐냐면 파우치형은 문제가 여러 가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파우치형이 냉정하게 말하면 그 저성능 배터리에서 아주 고성능 배터리로 가는 솔직히 중간에 중간자적인 다리 역할을 해주는 애지 파우치형이 파우치형 자체로 엄청난 시장 지배력을 앞으로도 가질 거라는 거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파우치형에 중점을 해버렸거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좋았어. 제가 걱정하는 건 우리나라 2차 전지들이 이제부터야. 벌써 지금 중국 애들 시장 점유율 우리 중국한테 되게 많이 뺏겼어요. 지금 우리나라 3, 4 다 합쳐도 지금 중국이 전 세계 1위 하는 하나 업체 있죠. 1위 하는 하나 업체. 그 하나만큼의 점유율도 안 돼요. 세계 점유율이. 뭐 중국은 자기네 거를 그렇게 해서 밀어줘서 쓴다는데 어쨌거나 쓰는 양으로 따지면 지금 그것은 팩트예요. 팩트. 이거는 뭐 여러분들 제가 뭐 어디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건 팩트입니다. 우리나라 세 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온 세 개 합쳐도 중국 세계 1위 업체 하나에 지금 점유율을 못 쫓아갑니다. 지금 이제 중국은 이제 막 그쪽으로 뛰어나가고 있어요. 벌써 이미 그런 쪽은. 왜? 뭐 국가에도 뭐 하든 뭐 하든 그런 식으로 쓰고 있거든. 그리고 지금 점점 뭐 아주 고성능이나 아니면 뭐 싼 거를 해서 차라리 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지 지금 파우치형이 점점 쓸 자리가 없어져요. 이제 몇 년 안에 확 없어질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2차 전지들 중에 여러분들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다시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2차 전지가 왜 이렇게 들어갔나 좀 예? 의아했거든요. 2차 전지가 여기로 이렇게 사라져가나 하고 의아했었어요. 2차 전지가 제가 봤을 때 물론 했는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2차 전지 관련들을 지금 다 우리나라 엄청나게 좋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만 생각하실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파우치형이거든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파우치형 많이 싸진 것 같네. 이 생각으로 사시거든요, 이런 주식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주식 그런 생각으로 사시면 이제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그걸 꼭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딱 나오는 순간.
감사합니다. 이걸 봐서. 그래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셨듯이 2차 전지주를 다 우리나라 무조건 좋게만 얘기하는데 그게 과연 1, 2년, 2, 3년 뒤에도 주가에서 계속 좋게만 하는 게 당위성이 나올지 안 나올지 한번 지켜보세요. 뭐 얼마든지 저 틀릴 수 있어요. 뭐 이 반장 보기 좋게 틀리고 2차 전지들이 계속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고 제가 본 그림 그리고 그 그림들이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맞아왔다면 우리나라 2차 전지들의 주가들은 이제 앞으로 몇 년 안에 어려움을 겪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무조건 뭐 이 가격도 무시하고 산다? 그거 많이 올라간 주식들? 예를 들어서 아직 안 빠진 인주식들? 글쎄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가격이 아주 위험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매력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가져가시는 건 아주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먹을 주식은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 20%나 10%? 그 정도만. 아시겠죠? 네, 좋은 거 배웠네요. 예, 뭐요? 좋은 거 배우셨다고? 네. 그래요. 저희 방송 열심히 보세요. 저 이런 거 많이 얘기해줘요. 그리고, 저같이 예. 모르는 사람은 진짜 이런 이 반장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 엄청 도움이 되고 그죠? 쉽죠? 공부가 되거든요. 주식 쉽게 이해하시면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스톤브리지도 마찬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10%인데 요거 같은 것도 벤처 투자 회사거든요. 벤처 투자 해가지고 이거 한데 여러분들 이 회사 잘 모를 거야.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 회사가 뭘로 유명하냐면 이 회사 크래프톤이나 여러분 배민 많이들 시켜드셨죠. 우한영재. 거기에 투자해서 대박나는 회사예요. 직방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 회사 실은 저도 이 회사 되게 잘 지켜봤던 회사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 이 회사의 저게 좋아요. 이 회사 영업이익률이 되게 높아요. 아마 혹시 보셨나요? 네. 이 회사 영업이익률이 거의 7, 80%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억 팔면 7, 8천이 얘네 수익이에요. 오, 물론 그럼- 그래서 금융일이 한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게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금융은 생각을 해보세요. 금융이 무슨 뭐 예를 들어서 기계 설치합니까? 물론 뭐 서버 설치하고 하죠. 그렇지만 계속 무슨 뭐 이거를 갈아야 돼요? 기계 뭐 재료 사와야 돼요? 그거 아니잖아.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렇기 네. 때문에 금융은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아, 그래서 전 세계에서 미국이 왜 금융을 꽉 잡고 있냐면 전 세계 돈줄을 잡는다 여러분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을 잡는 나라가 세계를 잡는다라는 게 왜 그래서 영국이 대영 제국할 때 모든 뭐 영국 동인도에서부터 해서 그 세계 모든 그런 게 다 들어가서 금융이 왜 런던이 아직까지도 그래도 그 어느 정도 아성을 갖고 있는데요. 그 옛날에 그 금융을 꽉 잡고 있던 데가 런던이에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금융을 틀어잡는 나라가 전 세계를 틀어잡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거든 금융이라는 게. 네. 그래서 금융 쪽 회사들이 그런 걸 잘 봐야 되는 게 그거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런 쪽으로 매력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거는 보유해야 되겠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10%인데 이거 신규 상장 패턴에서 이제 약간 안 좋은 패턴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얘 같은 경우에 지금 혹시 6,500원 여기 라인 보이시나요? 이 라인을 제대로 돌파 못하고 만약에 밑으로 더 밀려버리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고생을 좀 하세요. 그래서 이럴 땐 차라리 손절을 한번 끊어주시고 나중에 저 밑에 한번 빠지면은 그때 차라리 다시 사시는 게 나아요. 이런 애는. 오히려. 이거 지금도 싼데 더 빠져요? 예, 싸질 수도 있어요. 네. 예, 저희 방송 좀 열심히 봐주시면요. 신규 상장 패턴 이런 것도 하니까요. 좀 봐주세요. 네네. 다른 프로보다 그런 거 공부하게 날 거예요. 아시겠죠? 네,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네. 범한 피오셀 같은 경우에도 3,300원인가 33,000원인가요? 예, 33,000원 정도 되는데요. 20%인데 요 같은 경우에도 신규 상장 패턴이라는 거 저희 방송 아예 안 보셔서 잘 모르시니까 제가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이거 지금 안 좋은 패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여기서 접근할 땐 전혀 아닌 주식이에요, 실은. 예, 그거는 신규 상장 패턴이라는 걸 모르시면은 제가 설명을 못 드려요. 그래서 하여튼 요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요건 만약에 반등하면은 조금이라도 먹고 빨리 나오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말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SDN인데요. SDN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가 2,500원 정도 되는데요. 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까지 매력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차트상으로는 여러분들 매력 있어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 주식이 얼마나 충분히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을 때 매력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을 때는 이런 차트만으로는 여러분들 주식하시다간 개인들 맨날 가도 진짜 속된 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모양 그 꼴의 계좌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 차트 가지고 주식하지 마세요. 이건 차트상으로는 이뻐 보이는데 매력은 그다지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내 정보 상담을 해드렸고요. 어쨌든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만약에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주세요.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열려있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강의가 제가 당분간은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8월 뭐 중순까지고요. 광복절까지도 없을 거고요. 근데 지금 뭐 만약에 이 모이는 거 규제를 안 한다 그러면 8월 광복기 끝나고 나서 강의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너무 중요한 이야기들을 해드리기 때문에 강의에서 되도록이면 꼭 와서 들으셔야 될 겁니다. 방송으로 못하는 부분들이에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누구세요? 예, 부산사는 윤정호입니다. 윤정호님. 예. 예. 주식을 얼마나 하셨어요?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연세는? 60입니다. 60.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정호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먼저. 저 한전기술이요. 매수가 얼마요? 68,100원에 20%. 예. 인탑스 예. 29,800원에 10%. 예. LS 일렉트릭 예. 59,000원에 10%. 예. 루트로닉 예. 18,800원에 10%입니다. 혹시라도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왜냐면 제가 여기 탐방 가서 좀 회사가 재밌는 회사 하나가 있어가지고. 네. 네. 그럼 그걸 해주십시오. 아니에요. 일단 먼저 궁금하신 거. 혹시 그래도 한전기술이 아직 한전기술이요? 왜냐면 예. 겹칠 수도 있으니까. 예, 한전기술. 예. 그래.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한전기술은? 그래서 새 정부 들어서 네. 원전을 다시 활성화시킨다고 해가지고 네. 일단 한번 사보긴 했는데 딴 조그만 좀 종목들은 좀 이게 반등이 쉽게 나오는데 이 대형주라 그런지 이게 참 늦고 좀 느리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주식을 하실 때 어떤 게 좋다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선생님, 이제 우리 찬바람 이제 더 이상 이제 좀 있다가 찬바람 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우리가 흔히 뭐 도가니가 시려 이러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뭐 하나 과 먹어야겠어 이러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꼴이나 족 같은 거 과 드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거 안 좋아하세요?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 구울 때 이렇게 큰 통에 넣고 구워요. 이렇게 싹 물 해요. 그러면 그거 이렇게 한 번 해서 한 다음에 바로 버리나 그게 아니라 한 번 정도 더 하죠. 그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거 가지고 3번, 4번, 5번 우려 먹으면 나와요, 안 나와요? 별 맛이 없죠. 맞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한전기술이 그겁니다, 지금. 예. 맞아요, 원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느 하나가 꽂히면 그게 한두 끝도 없이 좋을 거라고 보세요. 그게 아니라 한 번 우리가 먹었을 때 맨 처음에 한 번 끓였을 때는 이거 굉장히 뽀예요. 근데 2번 끓일 때는 그 다음에 색이 그 정도까지는 안 돼요. 근데 한 3번 이상 막 끓이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게 그냥 이게 소가 목욕하고 지나간 물인가 막 이 정도로 그렇게 돼요. 뭐냐면 좋은 것도 한두 번 해 먹으면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써먹기가 힘들어요, 주가에서. 예,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실은 충분히 갑니다. 원전 바로 딱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원전 딜레마 원전 좋고 지금 현 정부가 밀고 뭐하고 하는데 왜 안 가죠? 이거는 뭘로 설명할 건데요? 원전은 이미 그 전에 그런 미국 방문하고 했을 때 그때 작년에 그죠? 예. 그래서 그때 소형 원전 모듈부터 해가지고 뭐하고 해서 그리고 또 대통령 되시고 나서도 현 대통령 되시고 나서 잠깐 오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쨌거나 원전주들은 많이 써먹었어요. 자기의 그거를. 그러니까 워낙은 보통 원전에 관련돼서 이렇게 잠자던 애였어요. 그런 애가 이렇게 올랐어요. 몇 배 올랐는지 아세요? 얘 워낙 15,000원 하던 주식이에요. 15,000원. 그런데 얼마까지 올랐었는지 아세요? 11만 원까지 올랐어요. 15,000원 하는 주식. 거의 이게 8배. 많이 올랐습니다. 예. 8배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많이 올랐죠. 그래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단순해요. 그러면 이 소리는 뭔 소리야? 가기 쉽지 않단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뽑아버리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아시겠죠? 예. 원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원전 왜 안 가요?
아니 이렇게 뽑았는 주식들인데 대부분 원전이 어떻게 또 갑니까 계속. 여러분들 제가 아까 사골국 얘기했잖아요. 사골국도 한두 번 끓여 먹었으면 됐지. 아 이거 무슨 4번, 5, 6번을 끓여 드시려 그래요. 또 그 정육점 하시는 분들도 먹고 살아야지.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 제가 아까 이거 루트로닉 같은 경우인데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18,800원, 19,000원 정도 되는데 루트로닉 이거 죄송한데 혹시 어떤 부분이 꽂히셔서 샀어요? 그 요즘 뭐 의료 그 에스테닉 레이저 의료계 국내 1위라 하고 그리고 뭐 보니까 실적이 계속 또 뭐 상당히 상승을 하고 예. 그리고 또 계속 또 뭐 의료 여성분이라든가 요새 미용에 많이 신경들 쓰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샀습니다만. 실은 제가 이게 탐방 몇 번 갔던 회사, 탐방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루트로닉이에요. 제가 이 루트로닉은 예. 몇 번 탐방을 저 예전에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몇 번 갔었는데 예.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 이 루트로닉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루트로닉에 대해서 그냥 미용 치료 레이저 기계라고 얘기하세요. 그죠? 아 맞습니다. 예, 아무리 뒤져봐도 그 이상은 그것도 회사에서 전화해봐도 뭐 그런 식으로밖에는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얘네가 실은 주가가 또 올라갔었던 전에 이유가 하나 왜 그랬냐면요. 그때 제가 탐방하는데 얘네가 안과용 치료제 알젠이라고 있어요. 아, 예. 그 알젠이라는 걸 얘네들이 쉽게 말하면 이 알젠은 양치기 소년 노릇을 했어요. 전 이 루트로닉을 알젠의 양치기 소년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얘네가 그거 가지고 주가를 솔직히 그거에 기대치로 주가를 올린 적이 이 재작 그 몇 년 전에도 그거였어요. 실은 이게. 얘네들이 알젠으로 해서 그거 한다 했는데 실은 그게 된다 그리고 계속 안 됐어요. 거의. 그래서 이게 그런 다음에 주가가 얘가 되게 힘들었어요. 몇 년 동안. 저도 그래서 이 루트로닉이 실은 미용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걸 하는데 미용 부분 맞아요. 얘네들 매력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얘네 같은 경우에 미용에 많이 하는데 얘네가 왜 미용 부분에 얘네 수출을 거의 다 합니다. 얘는 한 85%, 90%가 수출이에요.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얘네가 왜 루트로닉이 제가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하고는 얘네가 왜 또 이렇게 루트로닉이 인기가 좋은 면이 뭔지 아세요? 외국 의사들한테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얘네가 하는 거 얘네만 할까? 다른 데도 해요. 외국 회사들. 하겠죠. 예, 합니다. 예. 근데 왜 인기가 좋냐면 여러분들 이게 가성비야. 아, 이게 이 회사가 가성비가 좋아. 예. 그 의사가 생각을 해봐. 어느 정도 약간 뭐 비스무리하거나 막 이래. 뭐 그렇게 아주 큰 차이는 안 나. 예를 들어 비슷하거나 뭐 괜찮아. 그러면은 의사 측면에서는 자기한테 수익이 많이 떨어지는 기계를 쓸까? 수익이 조금 떨어지는 기계를 쓸까? 그 의사 당연히 인간인데. 당연히 그래서 루트로닉이 그래서 알젠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덮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주가가 오른 거예요, 이게. 아, 예. 그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못 이해하면은 이게 무조건 뭐 레이저 치료기가 많이 팔려서 여러분들 지금 물론 뭐 피부과에 레이저 많이 하긴 한다고 하지만 갑자기 막 미친 듯이 막 이 회사가 올라가고 그럴 만큼의 뭐 획기적인 뭐 치료들이 계속해요, 다들? 그러지 않잖아,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냥 어느 정도 뭐 해요 하기는. 근데 다시 옛날 수준 정도 돌아오는 거지 뭐 그게 어마어마하게 막 그건 아니에요, 획기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더 큰 주가를 올릴 수 있었던 포인트가 바로 알젠을 이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자기네가 잘 되는 걸 가면서 주가가 제가 봤을 때는 먹힌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먹히고 나서 그다음 밀리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올리고 나면 이제 얘가 조정받고 다시 막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막 조정받고 올라갈지 않을 것 같아요, 쉽게. 제가 이건 뭐 어디까지 제 생각이에요. 근데 저도 이 회사 몇 년 동안 이렇게 탐방 몇 번 가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 회사 저도 조금 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막 이렇게 조정받고 올라가지 않을걸요. 글쎄 뭐 올라간다는 분들은 레이저 그걸로 해서 계속 올라간다고 하는데 물론 얘네 같은 경우에 소모품도 팝니다. 소모품 매출하고 이 비중이 따지면 소모품 비중이 한 10에서 15% 돼요. 기계 팔아서 매출이 한 85, 90? 그 정도 되고요. 근데 이익률은 소모품이 여러분들 소모품이 이익률이 높겠다 생각하는데 이익률 자체는 기계가 더 높습니다. 예, 그 여러분들 잘못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 소모품보다는 기계 쪽이 이익률은 높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모품은 꾸준하게 팔려.
그것 때문에 소모품을 높게 평가하는 건데 그래서 저도 이 회사를 나쁘게는 안 보지만 아주 좋게 해서 막 이게 그럼 더 올라갈 거 아니야. 이게 왜냐면 이 올라온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알젠포기에서 올라온 부분도 크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제대로 이제 얘네가 정신 차리면서 자기네 잘한 쪽을 했다고 해서. 그런데 이게 거기서 이거를 더 틀어 올릴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건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건 아마 몇 년 동안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좀 선생님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10%이기 때문에 비중은 얼마 안 되니까 뭐 이 정도는 지켜보셔도 얼마든지 빠져나오실 수도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예, 예. 그리고 인탑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매수가가 이거 차트로 빨리 하겠는데요. 3만 원 정도 10% 되는데요. 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올라오는데 아마 얘도 이제 곧 저항이 생각보다 좀 강할 겁니다. 그래서 예, 욕심내지 마시고 얘 같은 경우에도 한 3만 8천 원에서 7, 8천 원, 뭐 요 정도, 3만 한 8천 원 정도, 요 정도에서는 이익 실현을 한번 해주시는 쪽으로 안전하게 할게요. 아시겠죠? 예. 예, 그래.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 주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제가 이걸 켜놓는데 얘를 제가 주봉으로 지금 켜놨잖아요. 물론 얘는 회사가 튼튼해요. 여러 가지로. 옛날에 LS 한전이 이름 바꾼 거잖아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들고 가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얘는 큰 수익을 내긴 어려운 주식이에요. 특징 자체가. 그러니까 들고 가시는 건 괜찮아. 그런데 큰 수익은 안 생각하시면은 매력 있어요. 근데 큰 수익을 생각한다. 그럼 매력 없어요. 아시겠죠? 그렇게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주식. 내정 상담해 드렸고요. 정원님 어떻게 좀 도움 되셨나요? 예, 많이 도움됐습니다. 예, 못 듣는 얘기도 듣고 좋죠. 너무 그래요. 유익한 정보를 주셔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들으시면서 열심히 보시면서 또 도움 받으실 거 도움 받으시고 그런 다음에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전에서 감사하고 좋은 주말 되시고 날씨 덥습니다. 더위 드시면 아세요. 아시겠죠? 예, 이반장님도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에 진행되겠습니다.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강의가 8월 중순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3주 이상 강의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뭐 집회 같은 거 이런 거 인원 제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다시 8월 그 이후에 중순 이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뭐 혹시라도 그런 게 있게 되면은 더 연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일정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요즘 너무 많이 와서 들으시기 때문에 저도 말하기가 조금 겁은 나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 와서 도움 받으셔서 가시면 좋은 거니까. 그래요. 다음 전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열렸으니까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원주의 한관우입니다. 원주에 한관우. 한관우님. 네. 오, 이름 좋다. 오, 연세 어떻게 되세요? 83세입니다. 주식 경력은? 한 2년 됐습니다. 2년. 삼국지의 관우하고 이름이 같으신 거죠? 예, 삼국지 관우 장비입니다. 야, 저도 삼국지에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인물이 관우인데. 저도 이 반장님 강의하시는 거 보고 상당히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신 건 아니었죠? 솔직하게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보는데 아주 참.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제가 더 열심히 해드려야죠.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관우님? 삼성 SDI. 매수가 얼마요? 80% 53만 천 원. 53만 천 원. 어이구, 너무 많이 갖고 계시네. 예, 또요. 열심히 해드려야겠다. 그 다음에 LNF. 아이고. LNF. 매수가요? 10%. 10%. 비중이. 23만 8천 원. 24만 8천 원. 아이고. 예. 24만 8천 원. 아이고. 예. 이렇게 두 개인가요? 네네네. 아이고. 호호호호호. 네네. 80%를 들고 계세요. 더구나 다 2차 전지예요. 예. 이 2차 전지 주식들, 왜 이렇게 2차 전지 주식으로 다 하셨어요? 100% 다? 저는 2차 전지가 이제 환경 개선 이런 걸로 해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많이 샀습니다. 근데 혹시 아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2차 전지가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나라 매스컴에서는 어떻게 보면 외국이나 이런 지금 사례나 외국의 이런 부분들을 너무 얘기를 안 해주셔요. 경제방송이나 이런 데서들 보면은. 근데 분명한 건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가 굉장히 심각하게 저는 끼는 상태로 간다고 봐요. 예.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해외 투자 막 이런 거 망설이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 투자를 해버렸다가 이제 더 생산 오파가 늘었을 때 만약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요, 이건 치명타가 되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네가 왜 안 되지? 뭐 인플레이션 맞아요. 그런 부분이 커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 특히 시장 점유율이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뺏기고 있는 게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뺏기고 있는 거 아세요? 네, 잘좀 모르고 있어요. 예,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뺏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우리나라는 2차 전지 무조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게 왜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맨 처음에 2차 전지 일본한테 잽도 안 됐어요. 그러다 우리 일본 네. 거 뺏은 거야, 파우치로. 근데 우리는 뺏기지 말라는 법 있어요? 우리도 지금 중국한테 그런 거 뺏기고 없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절대 뭐든지 다 최고고 절대 안 뺏겨. 이 생각하면 여러분들 망합니다. 모든 거는 얼마든지 경쟁자가 와서 뺏길 수도 있고 우리는 또 다른 더 좋은 데를 가서 뺏어야 되는 거고 쉽게 말하면 왜 그래서 경제가 총성 없는 전쟁이냐면 옛날에 서로 그 관우도 지금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위초고에서 서로 막 이렇게 뺏고 할 때 그렇게 그때는 칼을 들고 뺏었으면 지금 이제 그렇게 그걸로 서로 뺏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2차 전지주를 너무 여러분들이 지금 다들 안이하게 생각하세요. 왜냐? 좀 전에도 말씀드린 LMF도 보세요. 아직 안 빠지거든. 양극화 물질. 좋잖아. 안 빠져. 2차 전지에서 네. 40-50%나 들어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얘가 이러고 이제 주가가 여러분들은 자꾸 다 날아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뭐 강의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는 형성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도 이 다음 패턴이 어려워요. 근데 그건 제가 뭐 시간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리는데 하여튼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2차 전지들 중에서 그냥 무조건 지금도 안 빠지니까 최고 주식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안 빠지는 게 돈을 벌어주는 건 아닙니다. 결국 나중에 네, 올라야지 돈을 벌어주는 거지 안 빠지는 건 버는 게 아니에요. 얘를 축구에서 수비를 기가 막히게 근데 공격수가 하나도 없어. 골을 하나도 안 먹어. 맞아요. 앉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팀은 이길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주들 저도 듣고 있는데 방송이나 이런 데서 하시는 거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아주 철저한 믿음이 지금 제일 강한 게 2차 전지더라고. 왜? 안 빠지까지. 근데 여러분들 걔네들 나중에 됐을 땐 여러분들 그러면서록 오히려 나중에 그 주식이 배반했을 땐 여러분들 더 못 일어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것도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SDI도 뭐 그렇다고 SDI가 아주 위험한 건 아니겠지만 선생님이 하시기에는 이 SDI가 그렇게 위험한 주식은 아니에요. 연세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선생님 한 주식에 그렇게 아주 위험한 주식은 아닌데 제가 일부러 지금 주봉을 켜놨어요. 주봉을 왜 켜놨냐면 SDI가 지금 일봉으로는 싸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주봉으로 보시면 SDI는 코로나 이후에요. 엄청난 상승을 한 주식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반장님. 네네네. 제가 그 목표를 65만 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목표가까지 뭐 갈지 안 갈지 솔직히 전 그런 건 잘 몰라요, 선생님. 저희 방송이 안 하면 그냥 어제도 18,000원인가 올렸었는데 팔까 그러다 오늘 방송을 신청을 해가지고. 그래요? 그럼 선생님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 주식 조금씩 계속 한 10%씩 이렇게 해서 비중을 한 10%에서 20% 안으로만 좀 줄여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왜냐면 제가 일부러 지금 주봉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린 게 여러분들 SDI가 지금 실은 많이 올라간 주식이에요. 그래서 SDI가 내년 상반기까지 주가가 좀 더 빠지더라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실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SDI도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LNF도 마찬가지고, LNF 선생님, 제가 요건 딱 손절가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말해도 이게 진짜 주가가 나중에 이렇게 되기 전까지 여러분이 제 말 언제 믿나요? 절대 안 믿잖아. 삼성전자니 이런 것도 여러분들 제가 빠진다 그럴 때까지 절대 안 믿었잖아. 그리고 삼성전자 보세요. 제가 이제 이 3만 원, 2만 원 가겠어요? 하니까 그때부터 올라오죠. 실은 전 여러분들한테 정답을 너무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제 말을 찰떡같이는 안 믿으세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제 말하는 게 문제인지 제가 너무 정답을 말해주면 정답인 줄 모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아이 그래 그냥 냅두는데 믿는 분들은 그래도 예, 많이 도움 받으시대. 예,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될 때까지 제발 믿겠어요? 안 믿지? 그죠?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 믿으실 거면 그냥 제가 봤을 때 이거 일단은 이 가격에서 굳이 더는 사지 마시고 봐가지고 19만 원 정도 깨지면은 얘는 손절하시고 만약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좀만 올라가더라도 그냥 수익 내고 나오세요. 아시겠죠? 네네. 예, 요것만 네, 지키시면 될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하여튼 두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그 제일 중요한 거 관우님 건강입니다. 그리고요. 건강하셔요. 관장님. 네네네. 관장님, 네. 저기 삼성 SDI 그러면 한 60만 원 정도는 가겠습니까? 아니 선생님 저 그거 모른다니까. 선생님 저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얼마 어떻게 된다고 모르고 이 주식 예, 흐름을 봤을 알겠습니다. 때 전 투자를 예, 하는 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저는 그렇게까지 막 너무 연연하진 않아요. 예. 그래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네요. 전해서 감사하고요. 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만장의 주식민원 처리만을 시청해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전화가 될 것도 같네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반장님.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예, 저기 전라북도 남원에 사는 서초롱입니다. 서초롱님. 예, 예. 초롱님 연세가 55입니다. 주식 경영은 좀 오래됐고 최근에 한 지는 한 3, 4년 됐습니다. 3, 4년? 그래, 그래 좀 되셨네. 초롱님. 거기 남원이면은 요즘 사람 많겠다. 휴가철 때문에 추어탕 드시러, 그죠? 예, 좋던 거 어떻게 아시네. 예, 거기 거기 뭐야, 그 옆에 광안루인가? 그 옆에 그 추어탕 예, 가게들 광안. 많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거기 아직도 있나? 저는, 지금도 있죠. 그래요? 저는 그게 군대 제대하고 직후인가 그때 한번 가봐가지고 벌써 그게, 되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그대로 다 있구나. 예, 거기 관광지라서요. 추어탕. 근데 추어탕 거기 남원 추어탕하고 다 지역마다 틀린데 방법이 틀린가 봐요. 그죠? 남원 경상도식과 전라도식은 경상도식은 통째로 하는 것이고 전라도식은 싹 갈아가지고 뼈를 가서. 싹 걸러가지고 시래기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근데 그 추탕, 그러니까 그 통으로도 저는 근데 통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건 추어탕이라고 안 부르고 그건 선생님 말씀하신 거 추탕이라고 불러요. 서울 쪽. 예, 맞습니다. 예, 추탕. 근데 저는 추어탕보다 저는 추탕을 좋아해요. 그러세요? 근데 어디 가서 추어탕 대신 추탕 먹으면 되게 막 이상한 사람으로 봐요. 어떻게 저걸 막. 근데 좀 이상하게 그게 좋던데. 하여튼. 그래, 제가 워낙 그거 좋아해가지고. 그래요! 일단 먼저, 초롱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저기 우리 종금이요. 우리 종은 매수가 얼마예요? 매수가 1,000원에 100%입니다. 몰빵 하셨어요? 네, 몰빵했습니다. 오메, 저하고 하실 말씀이 이래저래 주식 3, 4년 하고 했으면 저하고 이래저래 많겠네? 궁금하신 것도 많을 거고.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 제가 이제 거기 투자하는 것은요. 응. 그 우리금융이 이제 작년에 민영화 다 되고요. 네네네. 우리종금이 배당도 오고 계속 수익도 많이 나고 해서 그리고 또 이 증권주 관련 뭐 합병이나 증권주 전환이 있어서 전 제 나름대로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해서 몰빵을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샀는데 참 안 올라서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오른 상태에서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요? 1,100원이면 주식이 제일 오른 상태였잖아요. 그죠? 작년에 예. 뽑았을 때. 그죠? 맞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선생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게 몰빵할 만큼의 매력이 있나요? 매력은 없는데요. 제가 직장인이라서 좀 안정적이라서요. 안정적이라고 따진다면 뭐 아주까지 위험은 아니니까. 근데 직장인이라도 투자로 해서 얼마든지 돈은 벌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안정이라는 걸 저도 뭐 솔직히 그러는데 제가 이거 뭐 어떻게 제가 강의 때는 보여드리는데 이게 투자하면서도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벌거든요. 1년, 2년, 3년 끌고 가서 하다못해 뭐 제가 뭐 저희 방송 오래 보셨나요? 네, 계속 봤습니다. 네, 그럼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탐방 갔던 얘기 많이 하면서 얘기 들었던 거 기억나세요?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것도 안 올랐을 때 제가 얼마든지 많이 얘기 드렸어요. 그죠? 예. 그리고 그 전에 KMW도 기억나세요? 그건 기억 안 납니다. 그래요. 그 전이시구나. 그 이후시구나. KMW도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투자로 해서 얼마든지 돈은 얼마든지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그 직장인이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투자를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투자하면 직장인은 주식 시장을 못 보니까 그냥 막 그냥 무조건 안전한 주식. 근데 그게 아니야. 진짜 안타까운 게 좋은 주식을 빨리 발견하면 돼요. 그리고 이게 좋은 주식인지 확실히 알고 있고 빨리 발견해서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사 모으고 뭐 6개월이 되든 5개월이 되든 천천히 사 모은 다음에 기다리고 있으면 그게 진짜 좋은 주식이면 이런 식으로 팍 올라가요. 그러고 나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다음부터 팔면 돼. 뭐 1년에 2년 있다가 올라간다. 3년 있다. 그럼 팔면 돼. 그럼 그게 3배, 4배, 5배 되는 거야, 수익이.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주식하시는 분들이 보면 직장인들은 막 전혀 이런 주식 그러니까 투자를 이상하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왜 이게 매력이 있나라고 얘기 들었더니 그건데 안전하긴 하죠. 근데 이건 문제가 뭐냐면 이 회사는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동전의 양면성이 있는 회사예요.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금융 민영화 맞아요. 근데 우리금융이 얘네 적이잖아요. 대주주. 그죠? 아직도? 예,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우리금융의 자회사인데 문제는 우리은행 쉽게 말하면 우리금융이 못하는 걸 얘네가 해요. 뭐냐면 고수익 여신 이런 거 있잖아요. 얘네가 왜냐면 종금이니까 제2금융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2금융권이 여러분들 법정 이자도 더 세고 한 거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하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물론 고금리나 이런 게 가면은 얘네들이 이자 수익이나 이런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뭐냐면 그만큼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되는 사람이 거의 제2금융권으로 많이 가죠.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2금융권이 안 되는 사람이 제3금융권 가고. 그러면 경기가 어려워지면 어떤 사람부터 어려워질까요? 제1금융권 대출자부터 어려워질까요? 제3이나 제2금융권부터 어려워질까요? 제3부터 어려워지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제3이나 제2. 그래서 종금들이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칼날에 양면. 그래서 실은 이게 마냥 좋다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게 이게 솔직히 막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갔으면 모르는데 어느 정도 이거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이런 회사가 2배 이상 올라간 거면요. 작년에 이거 되게 많이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예, 민영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아주 위험한 모습은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전 이 회사 아무리 직장인이고 뭐를 다 떠나서요. 전 이거 한 20%만 가져가면 좋겠는데. 이거는, 비중? 예, 이거는 선생님, 이건 제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 이건 100% 가져갈 주식이 아니야. 비중을 좀 줄이라고요? 예, 그래서 정안전화 뭐 이거 따시고 뭐 금융권 뭐 이거 하시려면 선생님 죄송한데 한 20%만 가져가자 우리. 그리고 80%는 진짜 현금 가지고 있다가 얼마든지 투자할 만한 회사들 할 수 있는 기회들 오거든요. 특히 저희 방송 보시면은 하다못해 이거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주식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올 거예요. 방송 보시면.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애들의 한 2종목 정도 40 분산시켜서 해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거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종목을 좀 분산해서 해야지. 그러니까 분산이라는 게 이렇게 많이가 아니라 저는 네. 우리 개인들한테 말하지만 집중 투자하는 게 맞는데 개인들은 현실적으로 2개에서 3개가 맞아요. 그 이상 한 건 말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몰빵 쉽게 말하면 이런 투자는 제가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이 정도를 하시려면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저보다 주식 더 잘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시면 웬만하면 몰빵하지 마세요. 이 반장보다 나 주식 잘하는 것 같진 않아 전체적으로. 그러면 웬만하면 몰빵하지 마십시오.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몰빵은 그만큼 위험할 수도 있는 거라서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한 그 정도 해서 현실화에 맞게 나중에 그런 종목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그러면 여기 네. 매도는 언제 정도 해야 하나요? 네, 뭐요? 현재 지금 매도요? 네, 얘는 급작스러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조금씩 하세요. 그냥. 왜냐면 얘가 뭐 급작스럽게 이렇게 되겠어요. 급작스럽게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지는 않으니까 이런 애는 그냥 파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 타이밍 잡을 필요도 없어요. 봐서 그냥 계속 조금씩 팔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될 것 같네요. 전해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번 주 분당 강의할 때 원활하지 못하게 돼서 거기 오셨던 분들한테 참 어떻게 보면 불편함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무슨 뭐 미리 사람들을 사전에 받는 것도 아니고 미리 접수를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뭐 사람이 조금 오든 많이 오든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거 진짜 제 사비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어마어마한 게 뭐 큰 데를 빌려서 맨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뭐 제가 하다못해 여러분들한테 뭐 거기 오신 분들 오시면 많이 했지만 제가 뭐 교재비를 받는 사람도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공짜로 지금 다 듣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정말 제 사비 순수하게 다 투입해서.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말도 안 되는 곳을 막 빌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어느 정도 적당한 곳을 빌리는데, 근데 이게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을 드리는 게 너무너무 죄송해요. 근데 뭐 그런 불편함 때문에 강의하지 마라. 그럼 안 할게요. 모든 시청자들이 원하시면. 근데 또 안 하면 또 언제 하냐고 또 보채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신 분들 보면 또 열심히 오세요. 그러니까 좀 불편함 드리는 건 너무너무 죄송한데요. 하여튼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거 축정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항상 좀 도사릴 수 있습니다. 위험성. 그러니까 양해 좀 너그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스피드 상담 오늘도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하나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젠백스입니다. 082270. 젠백스입니다. 35% 2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젠백스 같은 경우에 그냥 계속 빠지고, 이 젠백스 이거 옛날에 참 재밌었던 주식인데, 이 회사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젠백스가 옛날에 진짜 쉽게 말하면 꾼들이 많이 붙던 주식이에요. 여기 보시면 제가 그래서 2010년도 막 11년도 막 여기 켜놨죠. 14년 보세요. 이게 워낙 꾼들이 되게 많이 붙던 주식이에요, 젠백스가. 그래가지고 솔직히 전 이 회사 개인적으로 되게 안 좋아해요. 참고로. 그래서 전 이거 웬만하면 조금만 올라오면은 나오세요. 이게 개인들이 붙어서 먹기가 그렇게 쉬운 주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주식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젠백스. 그래서 이거 웬만하면은 저는 글쎄요, 이거 뭐 바라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글쎄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어떻게 될지. 그래서 저는 그냥 웬만하면 전 이런 주식 자체를 싫어해요. 다음 종목. GS 리테일입니다. 7070. GS 리테일인데요.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도 계속 빠지고 있죠. 지금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도 계속 빠지고 있는데, 이거 제가 일부러 주봉 켜놨는데 얘 같은 경우엔 빠지더라도 좀 올라는 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45% 28,000원. 이분 드시긴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가지고 많이 먹거나 그럴 수 있는 애는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리테일 쪽이. 뭐 그렇게 뭐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수익이 뭐 조금이라도 난 게 목적이, 그거 좋아요. 가져가세요. 근데 이걸 계속 오래 끌고 가지 마세요. 올라가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돈 빼시면서 계속 그렇게 하셔야지, 수익이 조금 난다 그래서 들고 무조건 이 물량을 다 들고 가 계속?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수익이 좀 나기 시작하면 그냥 계속 하세요. 왜냐? 얘는 좀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얘는 그렇게 화려할 수 있는 주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GS 리테일 자체가 뭐 그렇게 주가가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갈 이유가 없죠, 특별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 같은 건 좀 생각을 다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덱스터입니다. 덱스터. 6560. 덱스터. 덱스터도 이거 마찬가지죠. 아까도 보셨지만.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주식들이,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식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자꾸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거든요. 여러분들 개인들이 이런 주식이 계속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해서, 왜 이때 좋은 말 하지 나쁜 말 하는 사람 없잖아, 방송에서. 여러분들 덱스터 한번 뭐 작년 10월 11월로 돌아가 보세요. 그쪽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었나? 그때도 나쁘게 말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저밖에 없을걸요? 왜 올라가는 주식 함부로 얘기 못 하거든. 무섭거든. 왜? 더 갈까봐. 왜? 차트로 주식하니까 거의 다. 방송하시는 분들도 거의 다 뭐 레포트 몇 개 읽고 차트로 방송하니까 반대 의견을 함부로 못 내세우거든. 왜? 자기 생각이 없으니까. 그리고 차트로는 이게 추세가 살아서 더 갈 것 같이. 근데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가야 될 충분한 그러니까 이 상승을 무시하고 갈 만큼의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주식들은 가요. 근데 우리 개인들은 그런 거 안 따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소순 주식 사지 말라는 게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야. 저는 진짜 막말로 그래. 그냥 얘기하면 전 진짜 이렇게 된 주식이 아니라 어떤 주식이라도 이렇게 들어가서 저 어떻게 해서 빠져나올 수 있어. 여러분들 못 빠져나온다고.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우리 개미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력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그거 안 됩니다. 다음 종목. 신한지주입니다. 055550입니다. 신한지주. 은행주 보세요. 빠지죠. 금리 올리는데 왜 빠질까요? 그렇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금리 올리는 게 은행주한테 무조건 좋을 거 아니냐고. 아니라 그랬잖아요. 빠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항상 뭐 금리 올리니까 무조건 은행 좋아. 그럼 얘 가야지. 이 하락이 왜 나와? 무조건 올라야지. 얘는 시장이 어쩌고 저쩌고 떠나도.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으로 미국은 계속 올렸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0.5로 사상 최초로 올렸는데 올라야지. 이거 빠지는 걸 뭘로 설명할 건데. 이거는 완전 위배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주식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시장이나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지금 6월 달에 조금 7월 달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제 시장 6월 7월 달에 뭐 6월 7월 달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미국장도 조금 또 올라올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다 나중에 또 빠집니다. 라고 얘기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장 아주 간단해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왠지 아십니까? 미국장 요번에 다우나 나스닥이나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제가 미리 답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보세요. 다우나 나스닥이나 둘 다 올라가면서 여기 보세요. 여기 둘 다 갭 있거든요. 반등시키면서. 다 나스닥도 이 위치에 갭 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하락을 메꿉니다. 그때 되면 또 어떤 얘기 나올까요? 7월에 시장 되게 좋게 보였죠? 보세요, 이제 또. 어떤 모습 나올지. 뭐 그게 8월에 나올지 뭐 9월에 나올지 전 모르겠지만 나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시장을 그렇게 한편 자기 좋은 쪽으로만 보지 마시라고. 다 종합적으로 본 다음에 주식은 해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야. 33,000원 매수가인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 그냥 뭐 이게 위험한 주식은 아니니까 이 가격이면. 근데 문제는 웬만하면 드셨으면 그냥 나오세요. 좀만 더 드시면. 다음 종목. 그린플러스입니다. 18, 예. 6230입니다. 그린플러스. 그린플러스도 마찬가지야. 16,850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20%. 그린플러스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가에서 여기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이거 뭐 아주 크게 뭐 어렵거나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린플러스 같은 경우에 20% 정도 이 정도면 아직은 가져갈게요. 왜냐하면 매수가 근처 올라올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고 나서 결정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예, 시젠입니다. 096, 예, 530. 예, 096, 예, 535. 이 시젠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보세요. 옛날에 저거 할 때는, 코로나 터져서, 자가키트 할 때는 보십시오. 2년, 3년의 영업이익을 다 냈다며. 그래서 뭐 엄청나다며, 앞으로도. 뭐, 코로나가 하면은 뭐 엄청날 거라며. 지금 코로나 재유행 하고 하는데 주가 왜 이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시라. 그러니까 제가 이 회사 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린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니까 냉정하게 보자고, 여러분들. 워낙 시즌 몇 년치를 벌어서 이 회사 이제 앞으로 엄청난 성장을 할 거라며. 보세요, 주가는. 제가 내가 이거 지금 차트 내가 일부러 막 거짓말로 그렸어? 여러분들 지금도 다 확인되는 팩트잖아. 이건 이 세상 누구도 거짓말 못 해. 이건 팩트기 때문에. 그런데 이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잖아.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보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주식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웬만하면 빨리 빠져나와서 이게 왜 올라가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전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다음 종목. 예, 063, 예, 63, 예, 440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것도 지금 이거 개인들 종목인 거 아시죠? 예, 이 디자인이 이거 SM 라이프 디자인 이거 개인들 종목이라서 이거 사실상 뭐 개인들 때문에 매매 스타일은 있어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좀 올라오면은 팔고, 예, 좀 빠지면 좀 사고, 뭐 하면 요렇게 하면은 작은 수익은 계속 조금씩 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요거 약간 더 올라오게 되면 근데 3,500원은 그렇게 좋은 매수 타이밍은 아닌데 그래도 굳이 여기서 뭐 지금 빨리 정리하지 마시고 좀 올라오고 어느 정도 매수가 오고 나서 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종목. 예, 화승입니다. 예, 24, 예. 1590입니다. 화승인데요. 화승 같은 경우에도 예, 지금 현재 15,000원 정도 매수가인데요. 이 화승 같은 경우에는 잠깐 주봉 보여드린다면 이 회사는 그렇게 위험한 주식은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주봉 보여드리는 게 이게 어느 정도 이걸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홀딩하고 계셔도 저 정도면 돼요. 근데 얘가 문제는 뭐냐면 주봉상으로도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글쎄요. 이게 그렇게 몇 년에 이루어지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쉬운 주식은 아니라서 일단 이거는 그냥 홀딩하는 쪽으로는 갈게요. 예. 왜냐면 이 주식 갖고 이거 뭐 너무 큰일 나요. 이럴 주식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홀딩하고 대신 물은 태우지 마세요. 물 태울 만큼의 매력은 아닙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오늘도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드렸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죄송한 건 진짜 죄송하고요. 역시 저희가 뭐 강의장이 빅데이터 분석돼 있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고 오늘도 뭐 서울이나 이런 쪽은 지금 뭐 폭염주의보죠. 하여튼 여러분들 시원한 거 드시면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7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8월의 첫 번째 주에 여러분들을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